자, 6월 21일 오후 1시 반, 식전 행사는 12시부터 합니다. 1시 반에 우리가 지금 집회를 통해서 앵그리 블루 2차 집회를 통해서 북한 석탄 정제유 밀무역과 우리들 병원의 1,400억 산업은행 대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민 경제 붕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서민 파퓰리즘 선언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회를 앞두고 어제 6월 11일 검찰이 오후에 느닷없이 우리들 병원의 특혜 의혹으로 지금 수사 중이었는데 이 부분을 무혐의로 했고 양정철 등 정권 실세에 개입 단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와 전부인 김수경과 같이 레스토랑 사업을 하려고 했던 청담동의 빌딩을 갖고 있는 이 신모 씨가 그들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빌딩도 담보로 제공하고 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빌딩이 경매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 우리들 병원 이상호, 김수경 전 부부에게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2012년에 우리들 병원 또한 이런저런 사유로 파산 위기에 놓였고 이상호와 김수경은 이혼을 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파산 신청까지 하려고 했던 이상호가 느닷없이 그해 12월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담보를 훨씬 초과해서 미래가치 등을 인정받아서 1,400억을 대출했습니다. 당시 산업은행은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유동화 정권을 발행해서 그걸 갖다 현금화했는데요. 만약에 우리들 병원의 구조와 정권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산업은행 보증까지도 해주는 파격적인 행태로 1,400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는 수백억의 빚더미에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의 260억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부인이 신모 씨와 하던 레스토랑 사업에도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을 써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은 돈을 빌려주려 하면 당신이 일단 빚 구조가 깨끗해야 된다. 여기저기 얽혀 있으면 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연대 보증인에서 빠져야 된다였습니다. 당시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은 260억을 대출해 준 상황에서 만약에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게 이 260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떼일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은 이 260억을 받기 위해서 이상호를 연대 보증해서 해지하려니까 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이렇게 진 신모 씨가 아니 네가 빠지면 어떡하냐,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모 씨가 6개월분 자기가 은행에 지금 빚지고 있는 빌딩에 이자를 낼 돈을 20억을 주면 내가 해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아닌 사적으로 사금융으로 지점장이 20억을 이상호한테 주면서 그것도 그 논의를 하면서 2달 시간이 경과하니까 2달치 이자 7억 2,500만 원인가를 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여인이 반발했죠. 왜 20억이라더만은 이 돈이 이만큼 3분의 1만큼이 비냐. 그러면서 시비가 걸리던 차에 산업은행의 서류는 빨리 제출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 신모 씨가 동의하지 않는 이 연대 보증인 해제를 신한은행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신모 씨는 이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 등을 걸어서 은행의 대출이 아닌 형태로 자기한테 일부를 떼고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 사금융 알선으로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데 자신의 동의를 조작해서 그래서 연대 보증인으로 해지하는 것을 이상호를 해지하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에 붙여져서요. 최종적으로 사금융 알선만 벌금 떨어지고 신한은행 지점장에게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문서 위조 부분이 빠져서
무죄가 된 부분을 나중에 신모 씨 변호인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조작 행거심이 드러나서 다시 서초경찰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경찰서는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윤규건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있을 때 이 일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있다가 본청으로 이 사건을 가져갔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했는데 지난 2, 3월에 이 건이 보도될 때 경찰이 어떻게 넘겼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단 이런 방구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검찰이 이 사건을 접수라도 한 것인지 경찰에서 이첩받아서 수사하고 있는 것인지 경찰은 넘긴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지부지 시키지 않았나 했는데요. 6월 21일 집회를 앞두고 열흘 앞두고 어제 검찰이 느닷없이 지금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와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서 원래 실세 개입 의혹은 경찰이 조사하던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을 겁니다. 양정철 등 실세가 이 사건의 정재오원 등 또 신현수 변호사 등이 신한은행과 신모 씨 간에 중재를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거론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신 씨를 오랫동안 VIP 고객으로 담당한 신한은행 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류 작업을 했을 뿐 범죄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 웃기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면 위조고 아니면 아니지 신뢰를 바탕으로 서류 작업을 했다라는 희한한 용어를 이렇게 들미겨서 결과론적으로 사문서 위조가 됐는데 신 씨가 동의했는가 동의하지 않았는가가 핵심인데 신 씨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신 씨 측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VIP 고객을 담당한 신한은행 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류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권 실세 연루설이 실체가 없다고 그리고 사문서 위조 의혹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세들의 영향력 행사 의혹 부분은 수사해볼 만한 단서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간에 신모 씨, 불만을 제기하던 신모 씨에 대한 작업이 끝났겠죠. 자, 그런데 검찰이 느닷없이 이것을 발표한 것은 21일 앵그리 블루 집회에 김을 빼고 자기들 딴에는 정권 편에 서서 경고한다고 할 건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 사실을 규명하자고 더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건과 격가지에 있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방송을 들은 사람은 기억을 할 겁니다. 문재인이 사이가 토리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에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사이가 뭐 온갖 융자를 박았다 뭘 했다 그래서 태국으로 갔다 지금 소문이 만연한데 사이가 있던 빌딩에 벤처 캐피탈이 있었고 이 벤처 캐피탈이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의 투자를 받았다. 그런데 그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이다. 사이가 청와대 유기견 이름을 따서 톨이라고 회사 이름도 바꾸는데 일개 사원이 좌우했다는 거죠. 참 이것도 웃겨요. 사원인지 오나였는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토리 게임즈에 8천만 원을 빌려주고 사무실도 함께 썼던 이 플래너스 투자자문의 김모 부사장이 벤처 캐피탈 업체 케일은 벤처스를 만들고 이 업체는 2년 만에 정부가 공모하는 733억 규모의 펀드의 공동 운용사로 선정이 되었다. 자, 이 배경에는 주영철 경제보좌관이 대표였던 한국벤처투자의 의문스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일은 벤처스라는 회사가 또 우리들 병원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인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이
그리고 그의 전부인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이 케이런 벤처스와 관련이 있다. 케이런 벤처스의 김 대표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우리들 병원 계열사인 우리들 창업투자 부사장이었고 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우리들 병원 계열사인 위노바 부사장으로도 근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자면 사이가 근무하던 토리게임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리게임즈가 제가 전에 토리게임즈와 같은 건물에 벤처사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토리게임즈 사람은 없고 벤처회사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그러는데 그 벤처사와 토리게임즈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 그 벤처사의 오너가 케이런 벤처스라는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고 정부로부터 280억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한 것은 정부 산하에 벤처 지원, 모태 자금 등을 모태 펀드 등을 운영하는 한국 벤처 투자라는 겁니다. 즉 한국 벤처 투자는 정부가 이런 걸 전문성을 가지고 벤처 업체들을 갖다가 골라 가지고 투자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자금을 갖다가 운용하고 또 투자해 주고 하는 부분을 맡은 일종의 정부 일을 대신하는 위탁 회사입니다.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의 벤처 투자 펀드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펀드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렇다고 직접 운용을 하길 그러니까 이 벤처 운용사들을 선정해서 니는 요만큼 관리해라, 니는 요만큼 관리해라 해서 돈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토리게임즈와 동거래 관계가 있고 돈도 빌려주고 사무실도 같이 쓰고 했던 이 플래너스 투자자문의 김 사장이 이 벤처 캐피탈 업체 케이런 벤처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우리들 병원에 관련된 창업투자, 창투 그리고 또 우리들 병원 계열사의 각각 부사장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케이런 벤처사의 지금 사실상 오너이자 과거 우리들 병원의 계열사 등의 부사장을 했던 김모 씨를 한국 벤처 투자에서 280억을 해주고 또 다른 정부가 운영하는 공모하는 이 펀드 운용사에도 선정이 되어서 총 733억 규모의 공동 펀드 운용사가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이해를 돕자 하면 이 정부가 각종 벤처 사업에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옛날에는 이거 그야말로 따먹고 보는 눈먼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벤처 투자가 그런 돈을 관리해서 이 창투라든지 이런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 내놔주고 그 회사에서 이제 개별 회사들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 벤처 투자 같은 다른 정부 운용 펀드에 이 케이런 벤처스가 또 그걸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로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벤처 투자에서 280억을 토리게임즈와 특수관계가 있는 김모 사장이 만드는 케이런 벤처스라는 회사에 내놔줬는데 거기 한국 투자자문회 사장을 하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주형철이가 경제보좌관이 될 때 한국 벤처 투자에 있었고 이 한국 벤처 투자가 케이런 벤처스에 투자도 해줬다. 뭔 관련성이 있느냐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지 않은 한국당이 어제 밝힌 새로운 사실은 뭔가 하면 케이런 벤처스의 김 대표가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이 병원만 하던 게 아니라 창투도 하고 벤처 관련 일도 했는데 거기 데리고 있던 사람이 만드는 이 케이런 벤처스라는 회사가 또 다른 자신들의 김모 사장의 다른 회사인 플래너스 투자 자문을 통해서 결국은
이 토리 게임저에 돈도 빌려주고 사무실도 니꺼 내꺼 구별이 안 되게 같이 쓰고 그러다가 K런 벤처스를 만들어서 한국투자자문으로부터 280억, 정부의 또 운용펀드로부터 공동운용사로 733억에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토리 게임저를 도와주던 뒤에 큰 손을 또 다른 특혜를 준 정부 돈을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주형철이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사실은 플래너스 이 투자 자문과 K런 벤처스와 한국벤처투자와의 관계 그리고 주형철이가 거기 있다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되는데 이런 관계들이 도와준 거 아니냐는 의혹은 제가 지난번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로 드러난 사실은 우리들 병원에 이상호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지금 문재인의 사이가 하는 토리 게임즈에 돈을 대주고 사무실도 같이 쓰는 긴밀한 이런 이 투자회사를 운영했고 그리고 그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회사가 정부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투자 운용사를 갖다가 설립을 했고 그 투자 운용사에 돈을 던져준 한국벤처투자라는 정부의 IT 벤처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 사장이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됐다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잡한 관계를 저만큼 그래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자, 결국은 이상호의 꼬봉이 사이 운영하던 토리 게임스에 사무실도 내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정부 돈을 280억을 운영하는 것을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잘못 알려져서 그간에 문재인의 사이가 운영하던 회사가 정부로부터 280억을 받아서 그중에 사이가 일부를 챙겼는데 사고가 났다라는 낭설이 소문이 그리고 이 소문의 실체는 앞으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문입니다. 생겼고 한국당은 초창기에 이 사실의 일부만을 가지고 문재인 사이가 280억을 투자받았다고 하니 토리 게임즈 사장이 나서서 우리 투자받은 거는 8억인가 밖에 없고 다 뒤져봐라. 정부로부터 받은 거는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의혹이 꺼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복잡하게 한국 벤처 투자로부터 K런 벤처스로 280억의 벤처 투자 자금 운용사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돈이 떨어졌고 그리고 K런 벤처스의 김모가 운영하던 플래너스 투자 자문이 그러니까 플래너스 투자 자문과 그 K런 벤처스는 공동 인물로 김모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모 씨가 우리들 병원에 관련된 회사 두 군데에 부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재인 사이를 지금 사무실도 빌려주고 돈도 같이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이와 우리들 병원의 연관관계가 또 입증이 하나 된 겁니다. 의혹이요. 지난번에 문다혜가 작년 10월 24일 날 우리들 병원에 태국가 있다면서 입원한 사실은 제가 폭로했지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들 병원에 입원하고 사이는 우리들 병원에서 이상호가 데리고 있던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부의 돈을 대거 땡기고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땡겨준 사람은 정부의 경제보좌관이 되고 주형철이가 경제보좌관이 될 때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말이 한간에 나 돌았습니다. 주형철이 경제보좌관을 할 만한 그런 경력이나 전공이 자질이 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그거 문제를 제기했죠. 한국벤처투자의 주형철이 결국은 사이와 관련된 유관업체를 도와주고 280억을 떨가주고 그 대가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자, 한국벤처투자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사장이 사이를 도와주던 이상호와 관련된 유관업체에 280억을 떨가줬습니다.
그 대가로 청와대의 경제 보좌관이 됐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는 하나의 의혹을 지었지만은 또 하나의 의혹이 다시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호와 관련이 된 사이를 도와준 이 플래너스 투자자문회 김모 부사장이 K런 벤처스를 운영하는데 정부 벤처 투자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을 투자받은 것 외에도 정부가 공모하는 정부 펀드 운용에서 733억이나 되는 돈을 공동 운용사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신생 벤처 캐피탈, 흔히 벤처 캐피탈, 창업 투자 뭐 비슷한 유행의 회사지요. 즉 벤처 하겠다라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그리고 그 돈이 이제 그 벤처가 성공하면 이 벤처 투자가 뭡니까? 떼돈을 벌죠. 지분 등을 확보했다가요. 이제 실패하면 돈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벤처 투자 펀드라는 것은 결국은 벤처 업계들을 도와주기 위해 정권이 이런 돈을 많이 풉니다. 과거 DJ 때 벤처 붐이 일었을 때 초창기에 이런 돈들을 그냥 눈먼 돈으로 떼먹어서 수많은 벤처 업자들이 검찰에 붙들려 가서 조사받기도 했죠. 그만큼 벤처 투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마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를 도와주던 이상호와 관련이 된 이상호 밑에 있던 사람이 설립한 K런 벤처스가 순식간에 설립하자마자 700억 원이 넘는 펀드의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것은 컨소시엄으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런 벤처스는 경력도 일천하고 무명의 회사인데 공동 운용사로 짝이 붙은 것이 누군가 하면 포스코 기술투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기술투자라는 회사가 K런 벤처스를 파트너로 해서 돈을 같이 운영하겠다고 해줬으니 여기로 돈을 떨가주는 것은 일도 아니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가요. 왜? 적어도 포스코 기술투자가 그 돈을 떼먹거나 낭비하거나 할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포스코 기술투자는 당연히 포스코가 설립한 계열사입니다. 근데 정부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는요,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매칭 펀드 형태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만 주면 날렸다고 해버려가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벤처 투자 자금을 얼마를 할 거니 너네 창투들도 이 돈을 받아가서 운용을 하려면 너네도 얼마를 똑같은 비율을 내라. 정부가 50억이면 창투 벤처 캐피탈도 50억을 내서 결국은 5대5로 해서 돈을 조성해서 벤처 회사를 빌려줘야 운용하는 너희들이 이 돈을 날려먹지 않지. 너희 돈도 들어갔으니까. 안 그러면 정부 돈 운용한다 해가 날려버렸네 하고 너네들이 짜고 어디 던져줘버릴 수도 있지 않냐 해서 매칭 펀드라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태 펀드라고 이 미리 시드 마니를 조성한 걸 가지고 이제 매칭 펀드를 통해서 창투들이 벤처회사에 빌려주고 벤처회사가 성공하면 창투도 대박치고 실패하면 돈 날리고 지금 보통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 해당 펀드도 초기 자금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정부가 벤처 캐피탈 같은 이 펀드 등을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주는 것을 모태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위한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벤처 투자를 할 때 정부가 직접 다 하면 사고가 나겠죠.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벤처 캐피탈을 자산 운용사로 설정을 해서 여기다가 돈을 주고요.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 등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 등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중소기업청이 주도한 한국벤처투자라는 공공기관이 일종의 모태펀드를 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밑에 많은
벤처 캐피탈, 창업 투자회사, 장투 등이 그 밑에서 돈을 운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매칭 펀드라 해서 당사자 회사들도 얼마를 투자를 하는 부분을 보통 끼워서 이렇게 돈을 대출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자산 운용사, 벤처 캐피탈도 중간에 역할을 하는 아무 돈도 없는 껍데기들이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돈을 운용하겠다 하면 이 사람들은 잘 되면 중간에서 수익은 정부 돈 받아서 저거가 다 챙기고 못 되면 손 틀어버리면 그만인 이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자산 운용을 하는 장투나 벤처 캐피탈에도 정부가 일정하게 자금이 있고 공신력이나 능력이 검증된 회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 해당 펀드의 초기 자금 52억 5천만 원 중에 케이런 벤처스와 포스코 기술투자가 케이런이 7억 5천만 원, 포스코 기술투자가 45억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모태펀드로 시드 마니를 내라 주지만 너네들도 운용 자금이 일정하게 있어야 된다. 매칭 펀드처럼 거기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돈을 수십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포스코가 투자는 케이런 벤처스보다 6배 더 했는데 그런데 케이런 벤처스가 우월한 투자 회수 결정권을 가지고 수익도 1대1로 했다는 겁니다. 자, 투자는 주로 포스코 기술 투자가 하고 실제 권한은 케이런 벤처스가 가지고 수익도 1대1로 나누는 이런 불이익인 계약을 포스코 기술 투자가 왜 했겠습니까? 자, 그거는 답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누군가가 만만한 포스코라는 게 원래 정권마다 뜯어먹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 관련 대기업인 포스코의 계열사를 동원해서 둘러리를 써서 그래서 정부의 이 펀드 공동 운용사로 이렇게 해주고 병풍을 쓰고 실제로는 케이런 벤처스가 불알 두 쪽으로 다 운용하고 실제로 재미도 다 보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케이런 벤처스가 출자액이 부족해서 이런 출자액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공제 등의 출자 여부를 문의했으나 거절당하자 자, 명색이 이 케이런 벤처스라는 회사가 일종의 창투인데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처음에 거절당하니까 한국 벤처 투자에서 280억을 내려다 줬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산업진흥원도 이 케이런 벤처스가 결성한 펀드에 10억을 출자해 줬는데 그때 서울산업진흥원도 주영철이가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영철이가 서울산업진흥원에 있을 때 대표로 10억을 내주고 한국 벤처 투자로 있을 때 280억을 내려다 주는 가는 데마다 돈을 내려다 줬어요. 그래서 아무런 실적도 근거도 없는 신생 벤처가 그냥 정부 벤처 펀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을 이렇게 돈을 땡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형철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벤처업계 이런 데 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경제보좌관에 대했을 때 우려가 깊었는데 결국은 문재인 사의와 관련된 케이런 벤처스를 지금 실제 관련자는 이상호하고 김수경이고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뭐 두 사람이 문재인하고 관계는 잘 아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총액 700억에 한국 벤처 투자를 포함해서 공기간 돈을 땡겨가지고 포스코 기술 투자를 병풍으로 세우고 그래서 한마디로 거대한 펀드 운용사가 된 데는 결국은 문재인 사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그거를 이렇게 뒤에서 바치는 이상호 김수경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주영철이 청와대 경제보좌관 된 거 그리고 주영철이 도와줬던 케이런 벤처스라는 회사 여기에는 포스코 기술 투자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주영철이 280억을 비롯해서 또 주영철은 10억도 더해줬고 또 정부에서 총 700억대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또 다른 이 회사는 문재인 사의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됐는데 실제로 K름 벤처스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요. 이제 지금쯤 K름 벤처스가 투자한 회사가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회사, 이건 자산 운용사니까, 펀드 운용사니까 실제 투자한 회사를 좀 밝히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벤처 펀드를 투자했는지요. 그러면 답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